다카이치 총리 2027년 4월에 소비세 감세를 표명했다. 소비세 감세 약 10조엔입니다. 근데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제 노인들밖에 없고 연금도 나갈 일만 생겨 건강보험도 나가 돈이 나갈 만 있어. 자, 그런데 감세를 해? 돈이 어디서 나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소비세 감세로 난리나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예, 요 근래 일본에서 정말 큰 화두죠. 맞습니다. 이 감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장에 뭐 박간혜가 최근에 영상 올린 듯이 그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여러분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뭡니까 덴노 관련 그 법안부터 이래가지고 여러모로 좀 일본 사람들의 민심과 좀 동떨어진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요즘 뭐 뭘 해도 밉상이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 과거 총리랑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원래 다카이치의 지지율 생각하면 아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카이 총리의 회심의 카드가 있죠. 뭡니까? 바로 이 소비세 감세, 흔히 말하는 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좀 반발 여론이 좀 큽니다. 당장에 뭐 자민당이 하겠다는데 그럼 야당이 반발을 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반대를 하지만은 자민당 내에서의 반발 여론과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일반 여론 있잖아요. 예, 반대 여론도 꽤 많이 거센 편입니다. 아니 감세한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한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본의 오늘 감세한 내용 중에 하나 이 소비세 있잖아요. 이 소비세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세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서 왜 감세를 하나요? 그리고 왜 반대를 하나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일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라니까 종합을 해가지고 현재 이 다카이치 정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 정부가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2017년 4월부터 2년간 1%로 할 것이다. 라고 각종 미디어가 이제 오피셜로 내는 겁니다. 기간 한정. 그렇죠. 기간 한정입니다. 지금 일본이 엔저부터 이래가지고 특히 일본 서민들이 뭡니까? 식료품 사는데 너무 비싸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러면서. 음. 예, 그러니까 일본의 소비세라는 게 여러분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뭐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뭔가 사치품부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많아. 하지만 그 소비세 중에서도 뭐 식료품에 관련된 이 소비세는 서민들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지금 8%인데 자 2년 동안만 1%로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0%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테크니셜 기술적인 이유로 1%까지밖에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죠. 아니 지금 일본 사람들 서민들이 힘든데 당장에 지금도 역대급 엔저고 있잖아요. 예. 일본 수입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그걸 굳이 2017년 4월 앞으로 거의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왜 그때 안 돼? 맞아, 내년이라니. 그렇죠. 내년에 일본에 선거가 있으니까. 여기는 통일 지방선거 있잖아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지난번 선거가 2013년 4월 달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선거가 2027년 4월 달에 있겠죠.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2017년 4월에 한번 감세를 하겠다. 그래야지 그때 좀 뭔가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자민당이 이런 걸 해줘서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다카이치짱. 지금 해봤자 그러기까지 막 영향이 없다면 선거에는. 그러니까 내년으로 미뤄가지고 좀 있잖아 크게 해보겠다. 라고 이제 이걸 내두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아이고 서민들 생활 힘드니까 저희가 해줄게요라고 하는데 굳이 빨리 하지 않고 일부러 선거 타이밍 한다는 것 자체부터 뭔가 좀 그 속마음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왜 소비세 감세하려면은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 식료품 하나인데 솔직히 식료품 말고도 다른 것도 좀 필요한 감세 품목이 있거든요. 솔직히 서민을 생각을 한다면은. 화장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싸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른 생필품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식료품만 한정해서 할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일본 소비세에 대한 좀 뭡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 왜 다카이치가 욕먹는지 이해를 합니다. 일본 소비세는 역사가 좀 있죠. 1989년에 3%였다가 1997년에 5%, 그리고 2014년에 8%, 그리고 2019년에 표준세율이 10%가 됐는데 이 밑에 경감세율 8%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아니 경감세율이 뭐야? 복잡하게. 이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 그 음료수부터 해서 식료품 있잖아요. 먹는 거.
먹는 거는 그래도 서민 영향이 있으니까 올리면 그지 10% 올리면 좀 너무하다. 얘들은 8%를 두자. 대신에 이 먹는 거 중에서도 굳이 서민은 먹지 않아도 되는 외식, 그리고 굳이 서민은 마시지 않아도 되는 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10%로 두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경감세율이 진짜로 복잡하거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헷갈려요. 경감세율의 대상이 되는 것, 일반 음식료품, 그 다음에 그죠? 테이크아웃이나 그 다음에 배달시켜 먹는 음식료품, 학교 급식이나 유료홈, 그 다음에 뭐 신문도 여러분 뭡니까? 8%입니다. 예, 신문망. 재밌죠? 왜 신문은 8%일까? 먹는 거 아닌데. 먹는 거 아닌데. 신문을 8%로 만들어줘야지 기사를 잘 써주겠죠. 대율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 뭐 주류, 외식, 출장 요리, 의약품,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역의 매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신문은 10%예요. 뭐야 이거?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보면 아니 오상에 신문이 종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미우리, 아사히, 뭐 상케이부터 해서 일본 신문 있잖아. 이거를 내가 집에서 매달 받아보면은 8%고 나는 정기 구독하지 않고 저기 뭡니까? 가끔 나가서 뭐 잡지 이제 서점이라든지 편의점에서 신문 사볼래요. 이러면 그때는 1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감세율이 너무 이상한 항목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해줍니다. 테이크아웃의 소비세는 8%, 이트인은 10%.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맥도날드를 갖다 붙입시다. 아이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해서 딱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저분에게 빅맥 세트 하나 주세요. 감튀랑 콜라 라지로요. 자, 그러면 딱 일본 직원 얘기합니다. 자, 고객님 들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가게 안에서 드시고 가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여기서 역시 감튀는 빠르게 먹어야 되는 게 낫지. 예, 저 가게에서 먹고 갈 거예요. 아! 고객님 드시고 가신다고요? 그러면은 당신은 외식을 하는 거예요. 가게 안에서 먹는 거니까. 그러면 당신은 소비세가 10%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빅맥 세트 가격이 원래 가격에서 뭡니까? 플러스 10% 세금이 붙습니다. 다음 다른 세계의 오상. 뭐 집에 가서 감튀는 에어프라이기 돌려 먹으면 되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먹자. 아, 저 테이크아웃 들고 갈 거예요. 요렇게 싸주세요. 아, 고객님 당신은 싸가신다고요? 그러면 외식을 하지 않는 집에서 드시는 현명한 고객님이시니까 당신에게는 세금을 8%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게 안에서 먹는 것보다 2% 세금을 적게 저는 빅맥 세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뉜 시스템이 여러분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거 복잡해지는 게 있잖아요. 계산대 앞에서는 나는 집에서 먹을 생각이었어. 근데 빅맥 세트 받았어. 근데 너무 냄새가 좋아. 좀 여기서 앉아서 먹을까? 그것도 8%잖아요. 그것도 8%.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원래는 나는 집에 가져가서 먹을 생각으로 테이크아웃 했지만은 안에는 감튀, 감자튀김의 향기부터 너무 날 유혹하는 거야. 아이고 집까지 언제 가겠니? 이 시가 지금 지워 먹어야지. 그럼 가게 앉아서 그냥 대충 구석에서 먹을까? 아무 문제 없어. 예, 그래도 당신은 8%.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럴 바에 그냥 다 8% 하든 다 10% 하든 하면 되지. 머리가 복잡하게 해놨어 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해놨냐? 아까 나 얘기했잖아요. 어디까냐? 원래 세율은 10%인데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주류 외식을 제한 음료식품 및 정기 구독 계약에 체결된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만 예외적으로 8%를 해두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 7년 동안 일본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헷갈린다고. 맞아. 자, 그러면은 대충 이번에 느낌 나오죠. 아, 그럼 뭐야? 여기 나온 이번에 있는 경감세율 8%를 이번에 이 다카이치가 2년간 1%로. 이게 지금 일본에서 계속 논란이 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당장 이 책 8월 5일 기사입니다. 오, 이거. 음식점이 망합니다. 식료품 소비세 1% 감세. 왜? 가게에서 먹으면 10%래. 그러니까 아예 테이크아웃이 없는, 우리는 못 사가요, 가게 안에서 먹어요, 이런 가게는 무조건 10%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좀 안 가게 되네. 안 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외식업계에서 왜 포장은 1%고 가게에서 먹으면 10%냐. 그냥 아예 하나로 통일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금 외식업계가 지금 데모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야. 반대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왜? 망한다.
일본 사람들이 누가 외식하냐 이러면은 외식하면 세율이 더 센데 10%인데 그죠? 여러분 느끼죠?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죠? 간단합니다. 다카이 씨가 말한 거는 서민 생활을 위한 거잖아. 네. 일본에서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 경감세율 원래부터 초장에도 왜 맥도날드에서 가게에서 먹으면 세율이 10%였어? 서민 주제에 네가 집에서 네가 장 봐가지고 해먹지 않고 외식을 하는 너는 서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먹고 살만 하니까 외식을 하는 거네? 그러면 10% 내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야. 일본에서는 외식한다는 건 낭비고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라는 인식입니다. 이게 인식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니 그거까지껏 외식한다고 서민이 그지 해먹는 것보다 싼 경우도 있지 않나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예. 진짜 서민이라면 매일매일 장바구니 들고 네가 이 마트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떨이 제품을 사든 하는 게 서민이지. 어디 네가 음식점 가서 뭐 먹겠어? 걔들은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10%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감세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마트는 세금 포함 가격, 세금 별도 가격, 가게마다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 감세 하더라도 정말 이거 사진 거예요 라고 가격표적으로 조금 그 느낌이 안 온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주장한 일본 야당도 있습니다. 왜냐면 물건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자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가 2년 동안 소비세가 1%래 식료품은 우리 슈퍼 물건 다 1%예요. 그럼 여러분 슈퍼 오너야. 자 1%면은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 콜라를 이게 뭐 예를 들어 콜라 한 병에 1,000원 100엔이야. 그러니까 이거 108엔에 팔았어.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101엔에 팔아도 돼. 그러면은 너무 고객만 이득이네. 콜라뿐만 아니라 배추, 계란 전 품목을 한 3, 4%만 올리더라도 소비자들도 3, 4% 이득인데 그치? 서로서로 윈윈하면 되지 않나? 라는 슈퍼업자들이 안 나올까? 그걸 해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이제. 모르죠. 아니 내가 어제보다 가격이 원래 가격이 올라갔던데 아니 요즘 N 저고 수입물가 비싸 요즘 유통도 가격 오르다 보니까 원래 가격이 올라요. 소비세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과일이라든지 배추가 비싸요라고 슈퍼 주인 얘기하면 뭐라 할 거야? 맞아. 아무 말도 못해. 맞네. 소비세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 물가 올랐지. 그런 거야. 그럼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감세 효과를 느끼나요? 못 느끼죠. 그러니까 외식 업자들도 이거 마트에 지원하는 거랑 막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마트에 보조금 주는 느낌이지.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해야 되냐? 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카이치가 원래 하고 싶은 거는 일본은 이런 게 있어요. 공제 없는 소득 연동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거예요. 나오죠. 연봉 53만 엔부터 1년 동안 우리나라 돈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저소득층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고 싶은데 이게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식료품을 감세를 해두면서 이런 저소득층들이 음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감세 제도 만들기 전까지 좀 버텨라라고. 그렇죠. 그 소비세 감세로. 여러분들은 아니 누가 그래도 오상 이래도 1년 동안 연봉 한 500, 1000만 원은 벌지 느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젊은 친구들은 벌어요. 근데 못 버는 사람들이 있어. 연금을 못 받는 일본의 노인층. 원래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 했었을 때 일본은 요즘 중간층이 약해지고 있다. 중간층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보니 조금 그런 제도가 아닐 수도 있다. 기초수급 있잖아요. 그거를 좀 바꾼 느낌이에요. 약간 좀 있잖아? 예, 약간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도입한다고 느끼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른 정책을 하기 전에 이걸 한다는 건데 네. 근데 일본도 제일 큰 반대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 이 정책, 이번 다카이치 감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본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감세한다며. 자, 그러면은 다른 데서 돈 나올 구멍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제 노인들밖에 없고 연금도 나갈 일만 생겨 건강보험도 나가 돈이 나갈 만 있어. 자, 그런데 감세를 해? 돈이 어디서 나와?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비세 감세 약 10조 엔입니다. 이 빵꾸를 뭘로 메울까?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돈을 써볼게요 라고 검토 중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조락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등장한다. 전 총리, 우리 이시바짱. 소비세 감세한다고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재정은 세계 최악입니다. 그런데 뭐 덮어놓고 소비세 감세? 안 돼요. 오히려 이 말은 나오죠. 오히려 소비세 약간 올려야 된다는 식의. 예, 오히려 세금을 올려야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식의 이시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은 원래 그런 상태예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에서 다카이시가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소비세 감세는 제 선거의 공약이었습니다. 자민당이 어떻게 일본의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가져갔는데 이거 소비세 감세 공약이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지금 와가지고 뭐 반대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다카이시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이득 먹었잖아.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됐잖아. 자민당이 압승했잖아요. 그걸 듣고 이시바짱. 정치가라면은 참된 총리라면은 지지율이 내려가더라도 진짜 국가를 위해 필요한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약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시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상태잖아, 총리라면. 나라 상태를 보고 그때 올바른 걸 해야지. 근데 그게 지지율 내려가는 거야.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시바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시바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 고노 따로도 그죠? 감세하지 마라. 의미가 없다. 그럴 바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돈 나눠줘라. 차라리 있잖아. 복잡한데 소비세 감세 이거 뭐 식료품 뭐 이거 돈 나눠주고 그냥 끝내라.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고노 따로. 이거 한다면 정말 일본 경제 난리 난다. 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노 따로뿐만 아니죠. 이거? 예, 일본 자민당 모리야마 전 간사장. 그러니까 자민당의 전 중진입니다. 맞습니다. 소비세 감세 고 똑같이 나오죠. 재원의 논의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돈을 어디다 끌고 올 거예요, 총리. 돈 없어요, 일본. 없다고요. 그런데 뭐 한다고, 왜 지지율 떨어지니까 왜 이 카드 들고 옵니까? 라고 또 자민당 내에서 각종 유명한 자민당의 중진 정치가들이 같은 자민당의 총리 뒤에서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공통적으로 이거죠. 일본의 빚이 요 2000년 들어서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요 최근에 1145조 엔, 우리나라 또 1경이 넘는, 1경이 넘는 국채를 찍어가지고 이게 다 일본의 빚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일본 내에서 야, 일본이 이러다 부도난다부터 이래서 해외에서 일본을 안 좋게 본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재정 건전성이 위배가 된다. 그런데 이번에 누가 보더라도 국채 찍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다카이치가. 그래서 소비세 감세할 것 같단 말이죠. 그 이미 뭡니까?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저씨가 일본은행 총재입니다. 일본은행 총재에게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했어요. 국채 매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은행 앞으로 일본 정부가 할 게 더 많아. 빚 좀 지고 싶거든. 근데 국채 찍어서 다른 해외에 자본으로 가면은 보기가 안 좋잖아. 일본의 국채가. 그러니까 일본은행은 엔화를 찍는 기관이잖아. 그죠? 근데 엔화를 찍는 걸 여기 은행 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자, 제가 다카이치가 일본 국채를 찍을게요. 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엔화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감세를 해도 버틸 수가 있네. 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주 난리네. 이거 일본 엄청 난리였습니다. 왜냐면 이러면 일본이란 엔화, 그다음 일본 재정에 대한 건전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그래도 솔직히 뒤에서 하고 있겠지라는 말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놓고 있잖아요. 이게 팡 터지면은 일본에서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야, 일본은 일본은행이랑 정부가 짝짝꿍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카이치 총리 하는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이 아무리 빚을 많이 진다 하더라도 빚 대비 GDP가 높으면 상관이 없다. 무슨 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이 빚이 엄청 많아. 그래도 일본이 잘 나가. GDP가 계속 성장해. 일본 성장하는 나라야. 그러면은 나라가 이 정도로 선진국이고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인데 빚이 늘어난다 해봤자 버는 돈에 비해서 빚이 요 정도 비율상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별거 아니다. 라고 다카이치 총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대단한 나라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요즘 일본의 새로운 뉴스가 막 터집니다. 빚 대비 GDP
생각한 것보다 악화되고 있다. 응? 생각한 것보다 적자로 국채를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국가가 그렇게 성장하는 스피드보다 빚이 늘어나는 스피드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본 내각부가 시사해서 낸 일본 정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 이런 느낌. 다카이치가 말하는 거는 이 밑에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국가가 성장을 하면은 국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170%까지 내려갈 거야. 일본이 성장을 할 거니까. 근데 지금 일본은 성장을 하는 게 아니야. 빚은 늘어나는데 아까 말했잖아. 저출산 고령화, 산업 원동력이 떨어집니다.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빚만 늘어나는 상황. 그럼 앞으로 뭐 190%까지 점점 더 빚이 늘어나. GDP 대비 빚이 늘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총리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 덮어놓고 찍어놓으면 나라가 빚더미가 돼서 파산할 수가 있다. 옛날에 아베노믹스 때는 1달러 100엔, 120, 110엔, 120엔 왔다 갔다 했어요. 늘어나는 그래도 한 중반기였단 말이에요. 요 중간 사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버틸만 했어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근데 그때랑 지금은 빚이 2배가 늘어났어. 그리고 엔저는 심해졌어. 수입 물가 난리 났어. 그런데 지금 아베노믹스 때 이때 하던 걸 하겠다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나라가 죽지 않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카이치 총리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이 자민당 내에서도 뭡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총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가 들으면은 그렇죠. 아무리 일본이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양심상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일본 저렇게 덮어놓고 돈 찍어서 막 뿌리고 있잖아요. 해놓고 또 뭔가 감세하면서 뭐 사람들에게 선심행위 하겠다? 나중에 또 아예 사람들에게 돈 다 뿌리겠다? 너무 말이 이상하잖아. 일본은 돈이 어디서 나길래 그런 게 다 가능해? 지상천국이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일본이 아무리 뭐 해외 뭐 밖에 뭐 대외 자본이 많다 하더라도 미국도 안 하고 다른 뭐 유럽 그 선진국도 안 하는 거 일본만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안 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안 그러면 표가 안 박히잖아. 아까 이 다카이치의 이 내용 중에 제일 큰 골태는 바로 이거예요. 소득 없는 사람들이 돈 뿌린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60세 이상. 일본은 점점 늙어가는 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늙어가는 나라죠. 그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여러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 표입니다. 젊은이들보다 어르신들 표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기가 없는데 원래 다카이치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런 말로 인기를 얻었거든요. 다카이치가 처음에 젊은 층들 지지율이 90%였어요. 여러분 다카이치 총리가. 근데 그 사람들 지지율이 요즘 40%까지 떨어졌어요. 왜? 이제 보니까 알겠거든. 우리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카이치는 다른 걸 보고 정책을 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을 게 누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나면 못 막습니다. 자민당이 막아야 됩니다. 다카이치를 막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서 약간 뭐 반 다카이치 같은 느낌으로 있잖아요. 각종 이런 아까 나온 것처럼 뭡니까 중진부터 이래가지고 이제 슬슬 총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자민당 내에서 다카이치 뒤에 총 쏘더라도 칼 꽂더라도 일본 사람들의 여론이 우리를 응원해주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예, 약간 그런 거를 느끼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물론 이걸 찬성하는 서민들도 반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지금 반반이거든요. 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넌 당장에 내가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 일본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반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거는 웰컴이다. 웰컴이다. 싸진다며. 그게 반이 있고 아니다. 앞으로 세대 그리고 당장에 일어나 나라 망한다. 라는 사람 반이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은 자민당이 올해 집권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자민당 내에서도 긴축파, 확장파 여러 가지 파가 나뉩니다. 맞습니다. 이 자민당 내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덮어놓고 너무 썼다. 이러면 안 된다.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 올리고 불필요한 거 다 잘라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서 이 국난을 겪어내 봅시다. 라는 사람과 일본만한 선진국이 어디 있는데 일본이 최고야. 일본은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도 되고 일본의 국가 신용도는 최고야. 일본만한 선진국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돈 찍고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어. 일본의 미래는 장밋빛이야. 이런 확장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민 당내에서 이제 네가 많니, 내가 많니, 네가 많니, 내가 많니 이런 상황인데 야당은 뭐예요? 그건 모르겠고 자민당이 하는 건 다 반대예요. 자민당은 다 싫어요. 이런 야당만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까 여러분 국회의석 봤잖아요. 3분의 2가 자민당이에요. 다른 야당에게 줘서 정권교체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그냥 자민당 내에서 긴축 확장 어느 쪽을 응원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게 일본 지금 현재 정치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카이치가 워낙 인기가 높고 캐릭터가 좋다 보니까 다카이치 한 건 다 맞겠지라고 무지성으로 밀었는데 말했죠 여러분. 일본도 요 최근에 아이폰 가격도 오르고 일본 서민들이 놀랐어요. 여자애들이 어머나 아이폰이 왜 이렇게 비싸죠? 엔저러스래 임마. 아니 나라가 왜 이렇게 돼? 나 이제 아이폰도 못 사는가 이런 공포심이 있잖아요. 이거 은근히 큽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엔저는 괜찮다고 나쁜 거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알바해서 이제 아이폰도 못 사니? 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느끼는 거야 이제. 쉽죠. 이게 아이폰 정치입니다 일본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나아집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데요. 오히려 그렇죠.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죠. 주가는 오르는데 난 주식 없는데? 주가 오르는 게 무슨 상관이야? 동네 물가랑 외식 물가랑 아이폰이 비싸지고 있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라고 많은 사람이 느끼니까 이제 최근에 좀 약간 정신을 차린 듯한 느낌은 나지만은 그래도 아까 나왔잖아요. 그래도 내년부터 감세. 그러면 그중에 반이 세금 안 걷는다는데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 아이폰 비싸지더라도 뭐 쓰던 거 쓰면 되지. 이런 사람도 아직까지 반이 있다는 거. 아직까지 덜 깨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 근데 자민당 내에서도 여론이 많이 갈려가지고 예, 네가 많니 내가 많니 네가 많니 내가 많니부터 이래가지고 싸우는 상황. 근데 이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덮어놓고 돈 쓰는 게 많죠. 예,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일본은 너무 국채를 많이 찍었고 너무 방만적인 걸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국채 많이 찍어서 일본 사람들이 다 갔냐? 가지 않아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정말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 여행 많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와, 일본은 이런 촌동네인데도, 그지? 사람 별로 없는데도 길거리가 깨끗하고, 다리가 보수되어 있고, 도로도 갈 때마다 아스팔트 공사 새로 쫙 하고, 이야, 기가 막히다, 일본 깨끗하다, 너무 좋다, 싸다, 느끼잖아요. 그게 왜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가능한 것 같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사람들 안 쓰는데, 다 세금 투여예요, 그게. 지방마다. 그런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해야 돼? 왜 다 그런데 돈이 가게 돼 있으니까 일본은. 지방의 국회의원, 맨날부터 있던 그 지역의 건설업체, 유지들 그런데 돈이 들어가게 일본의 국채, 건설국채라는 게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쌀 가격도 올라갔다 안 내려가고 쌀도 옛날부터 기득권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일본이 나라 빚이 많다는데 나는 부자가 된 것 같잖아. 맞아요. 돈 찍어서 국채 찍어서 일본 서민들에게 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데 돈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일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빚이 많아요. 세금을 더 걷어내야 됩니다.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지금 매년 그 월급 올라가고 있어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 월급이 올라간다면 지금까지보다 살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가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월급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불만이잖아요. 야,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괜찮잖아. 하지만 야, 근데 생활의 질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이런 불만이 여러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다카이치가 100% 틀린 건 아닙니다. 도박이거든요. 아베노스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돈을 뿌리고 여러 각 산업이 성장하면 일본은 괜찮다고. 그렇죠. 그런 미래가 오기 때문에 기다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도박이 아닐까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이 다카이시가 특히 확장을 하면서 도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만히 있더라도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일본은. 왜냐면은 돈 앞으로 일본은 지출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노인연금, 의료비, 뭐 사회가 늙어가 인프라도 낡아져. 예. 돈 쓸 때 많아. 돈 벌어들일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도박을 해야 돼. 뭔가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나라의 앞으로 먹거리, 어쨌든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나라가
그냥 흐물흐물하게 내려갈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다카이시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도박 같은 돈을 찍든 뭘 하더라도 변화를 줘가지고 한번 가자. 그것도 네. 맞는 말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음. 근데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지. 그러면 그럴수록 일본 사람들이 더 지금 있는 사람끼리 노력을 해야지. 현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가지고 각자마다 부담을 하면서 살 길을 모색을 해야지. 다카이시는 어디까지 일본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니들은 그냥 뭐 부담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양쪽 다 할 말이 있다고 느끼지만은 근데 서민 입장으로는 지금은 너무 도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쪽만 대기업 그다음에 주식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수출 기업 그다음에 부자들 자산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일본의 대부분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달갑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못 잡는 다카이시다 보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세를 펴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